나이 80평생 살아보니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더군요. 어릴 땐 친구 많고 사람 북적이는 게 좋아서 누구를 만나든 그저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부터는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어떤 사람은 만난 뒤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난 다음 날까지도 괜히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무거워요. 그게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론 잘 웃고 말도 잘하고 정도 많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이 뒤로 끌려가는 느낌, 내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그 느낌, 그게 분명 존재하더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기 무서워지는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질, 내 노후의 평온함을 지켜내기 위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자꾸 피곤하고 말 한마디에도 괜히 상처받는 일이 늘어났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 살아오며 몸으로 겪고 깨달은 이야기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지혜를 더하는 채널 황금노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60을 넘기고 나서야 진짜로 후회했던 인간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요. 겉으론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배울 점이 많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꺼림칙하고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잘하겠어. 딱 잘라 말하자면 자기 책임이란 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말들이 전부 남 탓이라는 거려. 그저 상황 탓, 사람 탓, 제도 탓만 반복하다 보니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제 책임을 내려놓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일이 꼬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내가 그때 잘못했어 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게도 책임을 떠넘기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삶에 독이 되는 사람이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태도입니다. 늘 남 탓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책임 회피가 습관이 되고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게 당연해져요. 더 무서운 건 그런 태도가 내 인생까지 깊숙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마치 흙탕물 옆에 오래 서 있으면 내 옷도 어느새 잿빛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몫의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늦게라도 배운 지혜는 늦게라도 써먹어야 하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얇아지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가 쉬워지더군요. 근데 꼭 그런 시기를 틈타서 사람 마음을 무심하게 건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이 참, 나도 나이 먹었어. 말투 좀 그러면 어때? 이렇게 말하면서요. 상대방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 후배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배, 요즘은 나이 드시더니 많이 깜빡깜빡하시네요. 예전엔 그래도 날카로웠는데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날 제 마음엔 얼음이 하나 박힌 듯 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였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도 관계도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본인은 그냥 농담이었다고 분위기 띄우려고 그랬다고요. 말이라는 건요.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말이 반복되면요.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자존감도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와는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말이 무기처럼 느껴지는 사람 옆에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요. 가치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로 상처 주고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은 내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례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괜찮으시네요.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주지 못하고 흠을 잡고 비교하려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 경비일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근무하던 동료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서로 의지가 되고 쉬는 시간엔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제가 손자 대학에 장학금이 나왔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러더군요. 그런 건 운이 좋은 거지 뭐. 요즘 애들은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뭘 잘못 말했나 싶을 정도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뭐만 이야기하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까짓 거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 앞에선 제 얘기를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늘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까지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얘기를 해도 될까? 괜히 질투심 유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내 기쁨도 내 자신감도 작아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진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응원자가 돼야 한다는 것. 남 잘된 걸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노년의 외로움도 불안도 훨씬 덜어지더라고요. 반대로 늘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내가 휘둘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까지 그 감정의 수렁에 빠질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요. 한때 아침마다 전화를 주고받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사람일 줄 알았죠. 근데 그 전화를 몇 달 받아보니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운이 쫙 빠지는 겁니다. 아유, 요즘 세상이 말이 아니야. 그놈의 정치, 경제, 도통 좋아질 기미가 없어. 우리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그냥 사는 거지.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죠. 처음엔 그냥 공감해주는 척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진짜 힘들긴 하죠. 근데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에이, 뭐하러 해.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곧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요. 특히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의욕을 갉아먹고 생각의 방향까지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과 통화한 날은 하루 종일 뭔가 의욕이 없고 모든 게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런 날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나도 부정적인 말을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나도 이제 늙었지 뭐. 다 끝났지 뭐 새로 시작하겠어. 그 말들이 입에 붙으니까 삶의 가능성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지인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의 기분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대신 저는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잘 아셨어요. 그래도 한 발 나아간 거예요. 이런 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나이 들수록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하루가 가벼운가 무거운가입니다. 그 하루의 무게는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더군요.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 그 옆에 오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나까지 그 말에 중독되면 내 노년은 점점 어두워질 테니까요.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기 무서운 사람의 4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1. 늘 남 탓을 하는 사람. 2. 상대 기분을 자주 무시하는 사람. 3.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 4.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으면 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들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방향으로 내 삶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기는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 내 기운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야 상처받아도 회복이 빠릅니다. 사람 때문에 기운 빠져도 일에 치이다 보면 금세 잊혀지죠. 하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기분이 무너지면 며칠을 끌고 가고 자존감이 깎이면 그걸 다시 세우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70 넘어서야 깊이 실감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던 사람과 작은 말 한마디로 멀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설치게 만들더군요. 그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 나이는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는 게 감기 한 번 걸리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오래 알고 지낸 것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다 소중한 게 아니고 정든다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애써 맞춰가며 시간을 보내는 건 나이 들수록 감당할 대가가 커집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요, 나이 들수록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그 기준은 뭘까요? 제가 그 답을 깨달은 건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땐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때였어요. 낮엔 병원 다니랴, 밤엔 잠 설칠까 신경 쓰랴. 하루하루가 마치 돌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득 서너 명의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종태라는 친구였습니다. 종태는 말이 많지도 않고 화려하게 뭐든 나서지도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 10분만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도 병원 근처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커피 한 잔 내밀더군요. 힘들지? 근데 너 잘하고 있어. 딱 그 말 한마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말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걸요. 나이 들수록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입니다. 실수해도 민망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난 얘기보단 괜찮아, 나도 그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동반자로 가장 든든하더군요. 또 하나, 경청하는 사람. 요즘은 말 많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가만히 들어주고 중간에 끊지 않고 눈 맞추며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 이제 그런 사람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세상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예전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걸 잘못했습니다. 한번 가까워지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서운하게 할까봐 늘 조심하고 맞추고 참았죠. 그런데요, 그게 다 좋은 관계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결국 저만 병들고 있었더군요. 나이 들수록 느끼는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 멀리 둘 사람,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할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평온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남 이야기만 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전화만 오면 누구 험담, 누가 돈을 빌렸다, 아무개 자식이 속을 썩였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제 정신이 흐려지더군요. 어느 날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묻더군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인상이 어두워졌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내 평화를 앗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지인의 연락을 정중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엔 늦게 답하고 전화는 미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루가 맑아졌습니다. 어깨도 가볍고 생각도 맑아졌어요. 거리를 둔다는 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니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끼는 것도 결국 삶을 아끼는 일이다.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 그 에너지도 내 체력이고 내 인생 자원이에요. 이제는 그 자원을 아까운 데 쓰지 않고 따뜻한 데 쓰려고 합니다.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습관을 먼저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를 중심에 단단히 세우는 일이 먼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훈련해온 내 마음의 습관 3가지를 여러분께 조심스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젊었을 땐 말이죠. 누군가 나를 안 좋게 보면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날 미워하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내 삶에 의미 있었던 사람은 단 몇 명뿐이더군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나는 나를 잃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내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하자. 그 외의 시선은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내자.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습관, 거절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누가 뭐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저는 항상 뒤처지고 제 시간과 에너지는 바닥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냅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 곧 적응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습관,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건 솔직히 제일 어려웠습니다. 몇십 년 지기 친구가 멀어질 때, 가족과도 서운함이 쌓일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때가 되면 흘러가기도 한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더라고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고맙게 보내줄 줄 아는 태도.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습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훈련해오다 보니 지금은 정말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야 행복할까? 젊었을 땐 속도와 성과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성과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 번은 산책길에 동네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늘 혼자 다니시는 분이었죠. 그날따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 한마디에 그분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군요.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예전 살던 동네 이야기까지. 어느새 저도 마음이 말랑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1시간 넘게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참 좋은 대화를 했다. 그 이후로 저는 대화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대화 말고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화, 정보를 나누는 대화보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화가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편해지는가? 그 기준의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아니오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많은 사람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몇 사람, 그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더군요. 저는 이제 그 몇 사람을 위해 내 하루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 길게 했지만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젊을 땐 멋지고 잘난 사람 곁에 있고 싶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허물없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인생이 참 고마워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까이 하기 무서운 사람의 4가지 특징,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술,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 1. 늘 남 탓만, 상대방 기분을 무시하는 사람. 3. 늘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 4. 부정적인 말이 습관인 사람.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 습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거절의 죄책감 느끼지 않기. 관계의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이 모든 게 결국 내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80을 넘긴 지금도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팔자라는 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해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내가 나 같지 않다 느껴지신다면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중 단 한 줄이라도 당신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지혜를 더하는 채널 황금노년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